신경 끄기의 기술 1장.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자기계발의 진실, 너는 부족해. 자기계발과 성공은 종종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관해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대는 조언,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계발 요령 같은 거 말이다. 이런 건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조언은 개개인이 이미 자신의 결정과 실패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 그것에 몰두하게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고와 최상을 부르짖다 보면 우리는 반대되는 것들만을 떠올리게 된다. 나와 어긋나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이런 일들만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못났다고 여길수록 예쁘다고 주문을 거는 것처럼 말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난 행복하다고 되뇌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신감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반면 늘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현실을 끊임없이 신경 쓴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 말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입을 모아 외친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선 더 나은 직업과 더 튼튼한 차와 더 멋진 애인 그리고 더 넓은 집을 가져야 한다고. 소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일에 신경을 쓰는 게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좋은 삶을 살려면 더 많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더 적게 신경 써야 한다. 요컨대 오로지 코앞에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에만 신경을 쓰라는 말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기분이 더러울 때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어이구, 오늘 참말로 기분이 개똥 같네. 근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가서 삽질이나 해야겠다. 요즘 사람들은 어떨까? 5분만 기분이 안 좋아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 350장이 융단 폭격을 가한다. 바로 이런 게 문제다. 우리는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진다. 죄책감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낀다. 화가 나서 화를 낸다. 불안해서 불안해진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겐 신경 끄기가 필수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면 세상은 여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자, 이렇게 말해보자. 기분이 더럽군.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조지 오웰은 코앞에 있는 것을 똑똑히 보려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는 문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농담을 주고받는다. 우리들의 가장 흔한 걱정은 끼니 해결이라기보다 깨진 핸드폰 액정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성공의 피해자다. 현재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 덕에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놓는다. 지난 몇 년간 페이스북에서 800만 번이나 공유된 엉터리 행복론에는 공통적인 허점이 있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긍정적인 경험이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것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불렀다. 이 법칙에 따르면 기분을 끌어올리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진다. 뭔가를 바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내가 그걸 갖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더 깨어있기를 원할수록 더 자기중심적이고 천박한 사람이 된다.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한마디로 하면 애쓰지 마. 신경을 덜 쓸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을걸? 성공에 무심한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신경을 껐을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긍정 추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부정 추구는 긍정을 낳는다. 역설적이지만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다.
힘들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상대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 공포와 불안을 겪고 나면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부정을 피하거나 막거나 억누르거나 입막음하려는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고통 회피는 일종의 고통이다. 투쟁 회피도 일종의 투쟁이다. 실패 부정도 일종의 실패다. 수치 은폐도 일종의 수치다. 반면에 고통에 신경을 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 경우 6주 만에 은행을 그만두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일이 나만의 신경 끄기 명예의 전당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진 걸 다 팔아치우고 남미로 떠나기로 했던 결정도 마찬가지다. 신경을 썼냐고? 아니, 그냥 그렇게 했을 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이런 무신경한 순간들이다. 신경을 끈다는 건 삶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운 도전을 내려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몸부림을 치며 살아간다. 당신과 당신이 아는 모든 이가 곧 죽는다. 그리고 오늘과 그날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이 쓸 수 있는 신경은 얼마 안 된다. 사실 아주 적을 거다. 그러니 생각 없이 사사건건 신경 쓰며 돌아다녀가는 결국 험한 꼴을 당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신경 쓰다 보면 나는 늘 평온하고 행복할 자격을 끊임없이 부여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건 병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역경을 불평등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모든 도전을 실패로, 모든 불편을 개인적 모욕으로, 모든 의견 충돌을 배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신만의 좁다란 해골 지옥에 갇혀 특권과 허세에 불타오르고 지옥의 무한 궤도에서 뱅뱅 돌며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명히 하자. 무심함에 감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무심함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무심한 사람은 나약한 겁쟁이다. 사실 무심한 사람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이 쓰여서 무심한 척하는 것뿐이다. 무심한 사람은 세상을 겁내고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절대 의미 있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에 신경 쓸 것인가? 신경 쓸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마 전 우리 어머니는 친한 친구한테 큰 돈을 뜯겼다. 내가 무심한 사람이었다면 어깨를 한번 으쓱한 뒤 모카 커피를 훌쩍이며 더 와이어의 다음 시즌을 다운로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난 분노했다.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엄마. 우리 변호사를 구해서 그 놈한테 쫓아가요. 왜냐고요? 난 신경 안 쓰니까요.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신경 끄기 주의사항 1번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내가 말한 신경 안 쓴다는 말은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따르는 역경에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보기에 옳거나 중요하거나 고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열받게 하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한 신경을 따로 남겨놓는다. 삶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다. 바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럴 일은 없다. 옛말에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 내가 있다. 라고 했다. 고난과 실패도 그렇다. 중요한 건 똥 덩어리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똥 덩어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고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쓰라. 쓸데없는 일에 화를 내고 신경 쓰는 사람을 보라. 신경 쓸 게 그것뿐인 까닭은 달리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이다. 빌어먹을 여름 캠프에서 아이스크림 나눠주듯 신경질 부리는 사람의 문제는 이거다. 신경질 부리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거기에 신경을 기울일 텐데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
당신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거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손 세정제나 TV 리모컨이 아니라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다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 내 생각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일 뿐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까 말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꺼이 신경을 쓸 대상을 좀 더 꼼꼼히 고르게 된다. 이게 바로 성숙이다. 가끔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사람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진다. 더 와이어에서 벙크 모어랜드는 동료 형사 맥널티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신경 꺼야 할 일에 끼어든 결과가 이거야.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두 다 늙어간다는 것, 달에 갈 수 없다는 것, 또는 엠마 스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괜찮다. 삶은 계속된다. 점점 줄어만 가는 신경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놓는다. 가족, 절친, 취미생활을 위해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로 충분하다. 진짜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는 내 에너지가 아깝게 느껴질 거예요. 필자가 아닌 이 영상을 만든 저조차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확실히 나를 똑바로 보고 나한테 무엇이 중요하고 누가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고 나니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굴러가고 치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